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문법과 몸짓으로만 가능하다. 우리의 삶, 또 우리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명을 안고 18년 동안 재직한 학교를 떠나 현실 속에 뛰어든 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과 활동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새말 새몸짓 운동을 시작하신 철학자.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최진석 선생님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선생님의 강의를 팟캐스트나 뭐 유튜브나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접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치 연예인을 보는 듯한 저에게는 연예인 같은, 왜냐면은 그만큼 많이 인문학의 시대 그리고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잠깐만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예. 과연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나?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 지쳐가는 시대다 보니까. 저는 그게 그 지쳐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요?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수준이 높아지기까지 오는 그 삶의 여정이 좀 힘들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힘든 면에 지쳐서라기보다도 그런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이 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급 동의가 됐습니다. 네, 제가 되게 지쳐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은 어떤 그 위로의 질문이 아니라 네. 상승을 하게 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렇죠.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단계까지 살았는데 그 사는 것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올라오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를 모색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를 또 모색하게 되고, 네. 예, 그럴 때 나오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수준이 높아지고 계십니다. 일단 저는 그러면 다행히 그런 걸로 적어도 퇴보하고 있진 않구나라는 위안을 좀 얻게 되는데. 그렇죠. 퇴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질문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렇게 뭔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들에 유독 더 눈길이 가잖아요. 예. 제가 이런 표현을 써본 적도 있긴 하지만, 제 동생이 이제 임신을 했을 때 길거리 임신부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뭔가 제가 가슴에 두고 있는 것들이 눈에 그렇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잘 보이게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서점을 갔는데도 그런 주제의 책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고민인 것은 나는 누구인가? 네.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 바라는 삶은 무엇인가? 예. 이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이제 막 예.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정확히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예. 요즘에. 근데 이 많아진 거죠. 나는 그쵸. 누구인가라는 책이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많아졌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 상승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탁월하게 만드는 어떤 행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뭐냐면은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궁금해야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가 결정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옛날에는, 글쎄요, 옛날이란 표현이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그 주입식 교육이 너무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사람들이 살아갈 때 태어났고 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하고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해서 아이를 낳고 둘째를 낳아야 하고 아이를 예. 잘 키워야 하고, 이런 어떤 정답 같은 삶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사람은 태어나서 한 우물을 팔아. 예. 요즘에는 한 우물 파다간 큰일 나는 시대가 돼버렸긴 했는데, 이렇게 뭔가 정답이 있었던 시대에 그 정답에 충실하게 살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정말 요령 안 피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살다가 요즘 시대를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거지?
예, 예. 라는 뭔가 공허함 같은 것들을 그렇죠. 예,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공허함을 마음껏 즐기셔야 되고 공허함과 투쟁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의 공허함에 굴복하면은 그 이상의 삶이 없죠. 맞아요. 공허함에 투쟁을 해야 그 예. 다음이 있다는 예,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정답을 찾았잖아요. 근데 정답을 찾고 어느 단계까지 성장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우리도 한번 정답을 만들어 보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삶에서 정답을 생산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바뀌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정답을 찾는 삶이 공허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1번, 네, 1단계. 예, 공허함을 느끼는 거죠. 그 공허함을 느낀 다음에 그 공허함을 어떤 생산적인 일로 바꾸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저는 투쟁이라고 보고 그 투쟁을 통해서 이제 정답을 생산하는 어떤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사실 만약에 정말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열심히 네. 그래도 정말 성실히 네.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최근에 제 주변에도 그런 공허함의 단계까지 오신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나이를 불문하고 젊은 친구들도 문득 느끼는 경우도 있고 저보다 네. 월등히 좀 연배가 있는 분들도 뒤늦게서야 이게 나 진짜 맞는 삶이었던가? 라는 네.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 자, 그러면 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께 오늘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 정답을 향해 정답으로 살려고 애쓰는 삶에서 내가 그 답을 만들어가고 예. 내 길을 만들어가는 예. 인생. 그런 의미에서 글쎄요, 지금 선생님의 어떤 활동과 좀 한번 연관을 지어서 예, 예.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어느새 재작년이 됐어요. 대학을 떠나셨다고 예. 얘기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 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그렇고 야, 이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셨을까?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새말 새몸짓 운동을 예. 시작하셨다라고 했는데 약간 맥락적으로 다 있을 것만 같아요. 예, 방금 예. 얘기하신 예, 부분과. 예, 예. 자, 일단 이 새말 새몸짓 운동 선생님께서 모든 터전을 딱 스탑하시고 이제 시작하신 운동은 예. 일단 어떤 운동인가요? 그 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네네. 말씀은 저는 그 새말 새몸짓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수를 그만둔 거는 아니었어요. 네.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자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네. 어떤 사람은 어떤 앞에 무엇인가가 정해져 있을 때 이전에 있었던 것을 버리는 그렇죠. 그만두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렇죠. 먼저 버려놓고 음, 다음 길을 모색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먼저 버려놓고 다음을 모색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수를 그만둔 이유는 이건 좀 비유적으로 그 말하니까 좀 이렇게 느끼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한테는 다 이게 물고기한테는 다 자기만의 고유한 비린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유한 비린내가 그 물고기를 그 물고기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수직을 오래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나만의 비린내가 희석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고 네. 그것이 나한테는 아주 큰 공포가 됐어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나만의 삶이 아닌 것을 살 가치가 있을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가끔 하다가 나만의 비린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 아주 그 두려움에 빠졌죠. 그러면은 나만의 비린내가 사라지기 직전에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것을 다시 살려내는 시도를 해야 된다. 그것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멈춰야 된다. 나만의 비린내를 사라지게 했던 삶의 습관이나 구조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만뒀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이 나만의 비린내라는 게 처음에는 사실 생소한 비유예요. 예. 누구도 본인을 비린내 나는 인간이라고 뭐 칭하진 않다 보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예.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살았던가. 예. 근데 교수님만 해도 나의 비린내는 이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품고 살아오셨다가 또 그 내가 알고 있는데도 희석되는 게 이 예. 세상인데. 예. 근데 그 비린내 내용이 무엇일까? 네. 이거는 이것을 찾는 것보다는 어떤 그 비린내 자체, 그게 비린내 냄새 내용, 네. 그 내용은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비린내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 사실만 무슨 나한테는 얘기인지 중요하지. 알겠어요. 네네. 예, 어떤 그 내용은 나한테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죠. 아. 그럼 너만의 비린내가 무엇이냐라고 네. 물어볼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 그거는 것 우리가 같아요. 채워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원래 비린내 나는 물고기인데. 그렇죠. 나한테는 원래 비린내가 있었어. 그런데 이것마저도 예. 지금 뭔가 없어지는 듯한 예. 느낌이야. 아.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런 비린내가 사라지는 그 순간의 당혹감과 공포스러움을 경험하시면서 과감하게 지금까지의 모든 나의 비린내를 사라지게 한 습관과 행동으로부터 일단 단절을 하시고 예. 그다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신 후에 예. 이 새말 새몸짓 운동이라는 운동을 하는 것을 거죠. 하시게 됐는데 예. 이게 그럼 과연 뭘까요? 예. 저는 나의 행복이 이 사회, 나라 혹은 우주의 행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근데 그 우리나라라는 것은 어떤 나라냐면은 내가 나의 존재를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것이 가능한 어떤 일정 범위의 공간이죠. 근데 그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한계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나 상상력이나 맞아요. 태도나 그다음에 어떤 그 새로운 산업의 생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계에 갇혔다. 이걸 흔히 하는 말로는 중진국 함정에 갇혔다. 아. 그럼 우리나라가 중진국 함정에 갇혔다는 거는 내가 함정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함정 속에 갇혀서 살고 싶지가 않고 감정 속에서 하강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새로워지는 수밖에 없다. 근데 사람이나 나라나 어떤 우주나 자연이나 새로워져야 될 때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죠. 도약해야 될 때 도약하지 않으면은 그건 하강의 길이에요. 그렇죠. 도약할 때 도약하지 않으면은 그 도약하기 직전에 그 레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대자연은 그렇지 않거든요. 도약할 때 도약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바로 하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위기의식을 느끼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중진국 함정에 갇힌 이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상황을 넘어서는 일을 해야 될 때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매우 급속한 하강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의 이전의 모든 삶의 태도와 생각을 저는 헛말 헛몸짓이라고 보고 이제 새말 새몸짓으로 무장해야 된다. 새로워진다는 거는 어떤 선택적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도 성장한다는 뜻은 육신이 매일 새로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자기 생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혁신 혹은 새로워지는 일이 이게 존재론적으로 매우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가 살면서 새로워지는 일을 할래, 새로워지지 않는 일을 할래라는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다면 너는 매일 새로워져야만 해. 그런데 그게 너무나 분명하고도 두꺼운 한계에 갇혔어.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이것을 해내야만 해. 그것을 우리는 보통 운동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저는 새말 새몸짓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갑자기 좀 심장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동시대의 인간으로서 예. 이게 뭔가 그 한계에 갇혔다라는 어떤 예. 이야기도 이 몸 전체로 이해가 되고 예. 그러면 여기서의 출구라는 것이 과연 또 이렇게 그냥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흘러가는 세상 속에 그냥 나를 두고 또 계속 내가 그 세상 안에 유영할 것이냐, 그냥 예.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 채, 예.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정말 새로운 출구를 모색할 것이냐. 예. 지금까지는 그냥 수동적으로 살았거든요. 옳다라고 규정한 그대로. 예.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해. 그렇죠. 그리고, 예,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얘기하는 것들 속에서 굉장히 충실히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 그리고 저희 세대.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거기 방금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제가 이제 꼬투리를 잡는다면 네. 이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유영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돌파를 해볼 것이냐 하는 이것도 선택의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이게 죽음의 길을 갈 것이냐 삶의 길을 갈 것이냐 하는 문제고 너는 이대로 죽어도 돼 아니면은 좀 더 살고 싶어 이런 정도의 위기의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그거를 사실은 본인이 깨닫기 전에는 그 누구도 사실 이렇게 뭔가 경계 경보를 울려주지 않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근데 경계 경보는 수없이 이 세상 속에 있거든요. 현상 속에 있어요. 그렇죠. 삶 속에 있어. 그렇죠. 사실은 존재해요. 한계에 갇힌 사실은 우리 눈앞에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계속 자기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거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렇죠. 예, 판단하고 예. 그러면서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예. 어쨌든 그렇게 하루를 살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내가 죽음을 선택할래 아니면 한번 살아보려는 발버둥을 칠래. 쳐볼래 예. 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예. 그렇게 가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뮤르의 연주로 발걸음 듣겠습니다.